네, 지금부터 국민의힘 민생119 라이브 현장 출동이 주최하고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가 함께하는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기획조정국 전정욱 선임부장입니다. 오늘 간담회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중독에 대한 전 국민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치료 및 재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고위원이시자 민생119 위원장이신 조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생119 위원이신 정희용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김필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식약처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전달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 주실 김혜린 청소년 마약 중독 전문 심리상담사님 그리고 마약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본격적인 간담회 전에 참석자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여건상 앉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난주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 어려운 사정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모색했고요. 오늘은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 이것이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그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마약 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 퇴치운동에 앞장서 계신 우리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의 이사장님, 약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영덕 센터장님, 작년에 만나서 한 1시간가량 쭉 마약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서 오늘 만나니까 다시 한번 더 그때 들었던 그 심각성이 다시 떠오릅니다만은 우리 박영덕 센터장님 또 우리 심리상담사 맡아 일하고 계신 우리 김혜린 상담사님들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말 듣고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들을 잘 논의하고 그것이 구체적 현실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과거에 우리가 인식하기에 과거라 해도 얼마 10년 채 안 됐을 것 같습니다만 한 10년 채 안 된 시점에 돌아보더라도 마약은 일부 아주 극소수 사회에 한정된 일탈성 범죄다 이렇게 인식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깜짝 놀랄 만큼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약의 유통이 SNS가 발달하면서 익명성도 은밀성도 보장되는 데다가 배달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사이에 청소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마약 중독이나 심지어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이런 상황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니까 그 19세 이하 마약 사범의 통계인데요. 2017년에 119명, 이게 그 작년에 이게 481명, 5년 사이에 무려 4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5년 사이에 4배라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그중에 더 놀라운 것은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에 비해서 청소년기의 마약 사범 증가율이 무려 10배가 달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청소년 사이에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사회가 SNS가 발달되면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비대면 거래가 확산된 것도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 그리고 예방 교육 그리고 치유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까지가 총체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되었던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배포 사건, 필로폰 다이어트 약이라 하면서 필로폰을 파는 사건, 졸피뎀 아이스크림 사건, 뭐 이게 완전히 생활 속에 뭐가 뭔지도 모르게 지금 마약이 접근해 있다는 교묘한 수법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마약 1회분 가격이 2만 원, 피자 한 판, 뭐 치킨 한 마리 값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경각심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미국 이외에도 많은 그 마약이 횡행하는 나라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데 이것이 빨리 사진에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대처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때 정말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범죄 수사를 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터에 단속과 처벌과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치료, 예방, 교육 그리고 재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저는 들으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못 건다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시던데 그런 만큼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독재활센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독재활센터가 전국에 지금 2개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부산에 두 군데밖에 없고 그것도 규모나 이런 캐파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도 않다고 하고 금년에 이제 7월달에 그 대전 쪽에 하나 개소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속도로 나가가지고서는 이 빛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에 대처하는 데는 매우 역량 부족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정부 부처하고 함께 마약류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한 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물론 당연히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재활센터,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전국 17군데 다 해야 된다. 내년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놓았고 그렇게 예산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마약 관련 마약 졸피뎀 같은 이런 그 약품들 마약류 약품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떠나지 않게 우리 그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의 성인으로서의 책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데 좋은 그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생119 위원장 조수진입니다. 민생119 첫 현장 간담회로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청소년 마약 치료 및 재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마약은 더 이상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 도처에 깔린 위험이 됐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상태는 심각합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청소년 마약 사범은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듣고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마약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필여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센터를 방문해 주신 김기현 대표님을 비롯한 조수진 위원장님, 또 이철규 사무총장님, 우리 구자근 비서실장님, 또 우리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마약과의 전쟁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후에 많은 관계 부처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는 학교 예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학생 수의 약 3-4%밖에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이 더 확대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가 전문 강사 양성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만큼 저희가 특히 우리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협조하에 앞으로 많은 마약 관련 정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국가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인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만 14세 미만 촉탁 소년들이 일으킨 마약 범죄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에 15명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더 어린 학생들에게도 어떤 예방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마약의 피해를 알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박대출입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그 현상일 것입니다. 마약이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용돈으로 마약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을 주문해서 수령하는 데까지 불과 40분밖에 안 걸린다는 말이 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은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합니다.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또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내린다 해도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계신 마약 퇴치의 최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김필리 이사장님, 박영덕 센터장님, 김혜린 상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해 주신 만큼 생생한 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권호상 식약처 차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차장 권호상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해외처럼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 문제는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정부, 국회, 전문가 등 우리 그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 최일선 기관인 식약처 산하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센터를 찾아주신 해결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민생119 조수진 위원장님
그 이철규 사무총장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도 마약류 중독에 있어서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서 정부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범정부적인 마약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식약처도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학급별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프레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미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서 청소년 중심 중독 재활센터를 신설하고 미국 청소년 특화 재활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사, 국민의힘 대표님 등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마약류 문제 해소를 위해 발전적 논의를 해주시면 우리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인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이렇게 이 문제를 내두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필려 이사장님과 또 우리 중독재활센터를 맡아가지고 계시는 우리 박영덕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권호상 식약처 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약은 우리 한 사람의 심신을 피폐화시킵니다. 또한 가정을 위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약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속 처벌을 넘어서 치료하고 재활을 해서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저도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청소년 마약 중독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 자료는 배포해드린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마약 중독 예방 재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최근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좀 미약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 20대들에게 있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사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마약 그 문제 증가에 따라서 건강 폐해가 그런 심각성이 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약류 중독 예방 등을 위해서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본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년에는 27억, 21년에는 30억, 22년에는 33억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예방 및 재활 활동입니다. 예방 교육은 총 22년도 기준으로 36만 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물론 학생들 다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 교육 같은 경우는 총 2,846명에 대해서 재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교사, 부모 등으로 교육 대상을 좀 세분화해서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5여 명의 정신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서 마약에 대한 호기심 차단하는데 좀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등을 통해서 전시관, 체험 공간, 그다음에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방 교육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그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강사 관리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2번 마약류 중독 재활 지원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서울하고 부산에 2군데 중독 재활센터가 있는데 충청 지역 대전에 7월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면서 또 미국의 재활 기관인 사마리탄 데이터 빌리지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청소년 특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시간 주로 야간에 이제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상담 센터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수사 단계에서 중독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서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 재활 처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법무부 위탁에 따른 수강 명령, 이수 명령 대상자와 그다음에 그 검찰 쪽의 교육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제에 대한 개혁, 기소 유예제에 대한 재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기관 간 협업 및 홍보 강화입니다. 마약류 예방과 재활과 관련해서 부처 간의 협력 소통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홍보, 예방, 치료, 재활, 처벌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동 운영 활용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캠페인으로서 마약과 끝낼 신호 SOS라는 슬로건으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참여연 예방 교육 강화 부분인데요.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찾아가는 예방 교육으로서 이동형 교육 홍보 차량을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마약류 중독 예방 전문가에 있어서 육성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재활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청소년, 중독자 가족 등 대상별 그다음에 약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법치료, 재활 각 단계별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 중독자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독재활센터 전국 17개 시도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마약류 중독 재활 쪽 전문가 육성 인증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간담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작은 10대 시절 처음 마약을 접한 뒤에 25년간 중독자로 지냈으나 이후 극복하시고 20년 넘게 마약 중독자 재활을 위해 힘써오고 계신 박영덕 중독 재활센터장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독재활센터 박영덕입니다. 제가 10대부터 마약을 해왔는데 요새 이제 10대 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성들이 많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대에 마약을 했는데 10대에 회복한 사람이 있으면은 인터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끊은 사람이 어딨냐. 네. 그 자체가 제가 10대에 마약을 했지만 끊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 어차피 10대의 마약을 접해서 중독이 되면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대치동의 사건도
저는 신문 기사나고 방송 나올 때 잘 터졌다 이거 아주. 이거 문제 아주 잘 터졌다. 이게 또 흐리하게 넘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피해를 당할까 그런 걱정이 나곤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김기현 당대표님 뵈면서 제가 호소하다시피 이제는 살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국민의 인식도 마약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부마저도 이거를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나라 점점 마약 전과자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검거에도 중요하지만 검거 물론 유통, 판매 이거는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죠. 하지만 중독된 사람들은 어쨌든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대표님한테 부탁하다시피 정부의 움직임이 좀 움직여 주셔야지 국민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유치원 때도요 담배랑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또한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은 누가 사탕 준다, 아이스크림 준다, 모르는 사람에 따라오라면 따라가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은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약의 맞자는 가정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마약 교육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마약이 나쁘다고 하지만 경각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 다닐 때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뭐 마약에 대해서 이래서 더 맛있어? 더 호기심만 재발시키지 그걸 어떻게 경각심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정부의 나를 정의를 또 이래서 일하시는 판에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린 학생들서부터 마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심도 있게 케어하면서 돌봐줄 수 있는 교육 방침이 지금 바꿔짓고 또 그것만 바꿔집니까? 이태원의 대치동 사건은 그 학생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력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이 그 틈을 타서 마약을 어떻게 매기고 돈을 뜯어 가려는 속셈으로 있는 건데 그만큼 마약 판매나 유통하는 사람들은 치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정말 그 검거도 좋고 다 우리가 지금 살펴갈 곳이 많지만 우리가 살펴볼 곳이 우선 10대들의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교육 영역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김기현이 간다. 이 시작부터 지금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소년 마약 중독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혜린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재활센터 청소년 상담사 김혜린입니다. 현장에서 청소년 약물 사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체감합니다. 상담 결과 청소년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그 확산 속도가 빠르고 마약 사용 형태가 충동적이라 그 폐해 또한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선은 예방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될 뿐만 아니고 마약 중독은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마약을 사용한 청소년들은 전문적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마약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센터장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독재활센터는 작년 8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약물 사용 청소년 20여 명을 의뢰받아서 상담을 진행했지만 약물 폐해를 경험하지 못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마약물 사용 청소년을 그 사용 초기에 발견하여서 회복 관리 프로그램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약 중독에 꼭 자발적인 것만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10대부터 사용해서 되게 내담자가 심각한 마약 중독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 폐해를 많이 경험하고 상담하는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안정된 국가 제도 안에서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하고요, 그 가족분들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약 중독 재활에 관련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텐데요. 마이크 이용하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약 중독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발언을 해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독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 바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치매 환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집안의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치매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전 가족이 주시하게 되죠. 혹시 무슨 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혹시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또 외부에 알려져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등등의 심적인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독자가 있는 가족도 아마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보다도 몇 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중독자는 일단 중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정상인과 뭐 다를 바가 없지만 일단 약물이 들어가고 환각 상태에 빠지고 환청과 환시, 기타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오겠죠. 자해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유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 제3자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독자를 온 가족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가족의 생활 패턴이 깨지고 가족 간에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불화가 생깁니다. 또 가족 중에 이탈자가 생기고 그 중독자로 인해서 전 가족이 결국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독자와 가족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냉담하고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중독자가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외부에 내놓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가 알까 봐 조마조마하고 또 나가서 사고나 치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하고 긴장의 연속이고 초조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가족의 입장을 조금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언제 또 끝날지 모르는
언제 끝난다고 확실한 기간만 정해져 있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디겠는데 중독자가 언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지 전혀 가늠할 수도 없고 하염없는 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나 가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포기하는 가정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으로 국가의 나라의 중독자 가족의 일원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자 가족 중독자를 검거하고 체포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근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과거의 통계에서도 잘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회복과 치료에 그리고 재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잡아들이고 처벌하고 다시 풀어주면 다시 나가서 약하고 또 잡아들이고 풀어주고 밖에 나가면 또 약을 하고 전과의 수만 쌓여갑니다. 우리 아까운 이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앞길이 구만이 같은 이 젊은이들이 마약에 이렇게 희생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재활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켜야 결국은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당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피를 터는 심정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제도를 제가 봤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와 같이 이 마약 중독자들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가족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근절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수를 써도 다시 약을 하고 또 약을 하고 반복의 연속일 뿐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케어하듯이 중독자와 중독 가족을 위해서도 그런 정책을 도입해서 중독자 가족과 중독자로 하여금 정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통해서 생생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말씀 중에 그 당에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문의 사항이나 아니면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예, 잠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그 참여자분들 가족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그 세 분들도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에서 재활 강사, 회복 강사 그리고 회복 상담사 그리고 현재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회복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독자 한창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센터장님처럼 10대 때부터 약물을 사용을 했고요. 교정 시설까지 다녀와서 박영덕 센터장님을 만나서 지금은 회복의 길을 이렇게 걷고 또 중독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의료진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독자가 회복이 됩니까? 됩니다. 제가 됐다고 해서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중독이라는 질병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질병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죽어야지 관 속에 들어가야지 끊어지는 질병이고
그럼 이 중독이라는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렇게 정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는 저도 청소년 때 10대 때부터 약물을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창피한 얘기지만 뭐 본드부터 시작해서 가스, 너미널, 뭐 잡다한 약물들을 다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대마초, 뭐 그리고 이제 끝판왕인 뭐 필로폰까지 사용을 하게 됐는데, 청소년 시절에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친구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그렇게 많은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왕따 당하기 싫어서 뭐 이런 그런 경우의 수가 또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외롭거나 집안의 가정사 문제들 때문에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거는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약물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돼 있었는데 사실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들여다보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300명, 4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검거된 인원 수만 300명, 400명 정도지 실제로 사용하는 수는 저는 최하 10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건 지금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켄싱턴 거리에 보면은 그 펜타닐 때문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방송에도 나오고,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정말 지금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10년 동안 필로폰을 사용하면서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회복을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와서 회복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또 중독자들을 돕는 일을 제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회복자가 없다라고 자꾸, 중독은 회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복됩니다. 관리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정부와 그리고 여기 마태본부나 여러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회복자가 계속 나와서 또 회복자가 회복자를 돕는, 중독자를 돕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청소년 문제들 뭐 예방교육 저는 진짜 절실하다고 필요하거든요. 재활 물론 필요하죠. 근데 손을 댄 사람들은 재활을 시켜야 되는 거고, 손을 대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교육을 시켜서 절대 가까이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어른들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어렸을 때 담배 금연교육 안 했거든요. 제가 지금 50대인데 저 학교 다닐 때 금연교육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금연교육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은 마약 교육, 예방 교육 청소년 때부터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두 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회복자 양성 과정을 밟고 있는 중독자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여기 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제가 처음 출소해서 이제 나오면서 교육을 받게 된 것까지 해서 지금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항상 보면 이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는 사람들도 몇 안 되지만 그 몇 안 되는 인원조차도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도 이제 회복자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있지만 주 1회 2시간 교육이 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쫓아가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저기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하다못해 이제 저희 양성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보면 지금 여기 마태본부 직원분들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직원들이 사비로 저에게 도움을 줄 정도고, 근데 제가 지금 쭉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보니까 지금 그런 제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회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다못해 이제 약물 중독자로 저도 한 29년을 살다가 이제 회복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재작년에 출소했고, 근데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도소를 가도 교도소 안에서 내가 약을 끊고 싶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오히려 향정 약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일반 수들까지 그런 약을 먹고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고, 근데 이 얘기도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 이제 병원에 한 1년 4개월 입원을 하면서 여기 박영덕 센터장님이 저하고는 한 30년 됩니다. 알고 지낸 지가. 근데도 제가 아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걸린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만큼 문턱도 높고, 마약대치운동본부에 내가 지금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거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힘든 게, 처음 출소한 사람들은, 약물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밑바닥을 찍어야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통장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약물 중독자의 전과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또 내가 이제 약에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벌써 저도 나이가 지금 49이 됐는데, 저도 이렇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도 약을 일찍 시작을 했고 14살 때부터 본드가스부터 시작해서 17세 때 처음 필로폰을 접했고, 군대 갔다 온 기간만이 제가 맨정신으로 있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1년 넘게 그 마약대치운동본부 직원분들과 같이 정상인들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저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도소를 갔을 때는 느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연계되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말은 많이 나왔고, 제가 5년 전에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센터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벌써 이 얘기는 5년 전에 센터장님이 벌써 얘기하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교육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무분별하게 나오는 방송 매체, 아무리 언론이 자유롭고 저기가 하다고 해도 거기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마약, 뭐 요새는 제가 보니까 예전엔 꿈도 못 꿨던 뭐 주사기가 화면에 나오고 아이들한테 약은 어떻게 투약하는 거다라는 걸 나오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굳이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좀 써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교도소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약물 중독자들은 일반 수들이랑 같이 놔두면 안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들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다 예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예산, 그리고 이게 단기간 내에는 안 되는 건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지금은 이제 하다못해 제가 다니는 병원 원장 선생님조차도 번아웃이 오신 상태라, 정말 뭐 국가에서 지정 병원이 돼 있지만 국가에서 이제 도움을 제대로 주지를 않으니 본인이 개인 사비로 중독자들한테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나중에 병원이 문 닫는 상황까지 오는 상황이 오는데, 근데 말로는 도움을 주겠다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초기에만 잠깐 그랬다가 그냥 다 사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옆에 참여하신 분은 예, 다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간담회 참석해 주신 분들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말씀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이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과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 우리 기관의 분들뿐만 아니고 또 직접 그 경험자 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공통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청소년들을 향한 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길은 많는데 그것을 떨쳐버릴 의지가 지금 부족한 청소년기가 있다는 점. 또 이런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거나 마약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끊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우리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해달라면은 가정 본인뿐만 아니고 가정, 사회, 국가까지도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데서 다들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프로들이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마약도 국가 책임제를 도입할 길이 없겠느냐. 금연 교육처럼 어릴 때부터 마약 교육을 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할 예산은 더 많이 늘리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런 예산이나 제도상 문제 아니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범죄 드라마가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TV나 영화 프로그램들이 그 마약을 다루는 얘기들이 오히려 그 자체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성사회나 또 미디어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책임제라든지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또 이래서 지금 기존의 마약 중독과 관련한 지금 당에서 지난번에 우리 김기현 대표님 주자로 해가지고 당정 회의들 열었고 해서 많이 그 내용들을 좀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또 부족한 점이 더 있는지는 오늘 내용을 가지고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저는 오늘 이런 것도 좀 느껴봤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관심, 교육을 가지고 예방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다라면 그 경험 그런 것부터 멀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은퇴한 선생님들이나 교수들 이런 분들이 우리 한번 다룬 청소년들 상담사의 역할도 하면서도 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화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오늘 주신 걸 토대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마약 중독은 이게 죄가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죄의 차원이 아니라 병의 차원으로 다뤄야 되고 그래서 아픈 환자를 아픈 부분은 아픔을 치유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잘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현 당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영덕 센터장님 만날 때 좀 심각하다는 말씀 듣고 배웠었는데 그때는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책임을 맡아 있는 입장이 되면 이걸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여서 마침 이렇게 잘 짝이 코디네이션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사실 마약 관련해서 지금 벌써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과 만남 이전에도 당정 회의를 하면서 두 번째 이런 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예산도 필요한 만큼 증입시키고 재활센터 더 확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할 텐데 이걸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 식약처가 사실 맡아 있는 역할이 이게 중독 재활 이런 것들 하는 것이고 또 단속은 또 법무부가 따라하고 교육부는 또 학생 교육을 또 따라하고 또 각종 이제 말씀하신 유튜브 좀 전에 말씀인데 그런 건 또 그 문화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하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마약 관련해서. 그래서 마약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마약청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실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좀 더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고 마약청을 만들게 되면 그걸 전체를 통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경우에 생긴 또 다른 또 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우선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정부 부처를 만들고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 이전에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관계 부처를 쫙 따오시라 그래가지고 교육부까지 따오시라 그래서 말씀 나눴는데 학교에서 이제 교재에서 이거 넣어라. 그냥 뭐 이게 보조 교재 이런 거 말고 그 주 교재에 넣어라. 학생들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된다. 그 가르쳐야 되는 게 선생님도 가르쳐야 되지만 전문 교육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 주신 이런 분들이 가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라고 제가 교육부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 제가 쭉 드렸던 게 있잖아요. 각 부처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스크린에서 저한테 보고해달라 해주십시오.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은 또 다시 독촉을 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 당장 하고 전체로 봐서는 좀 더 범정부적으로 이 종합적으로 사전 예방 교육에서부터 해서 뭐 그 후에 뭐 단속 그다음에 치유 복귀까지 재활 복귀까지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그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그만큼 좀 심각해졌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이 정말 아픈 걸 지난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이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힘드실까. 근데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국가가 더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나로 추가로 나중에 그 기존국에서 한번 법무부에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교도소 내에서 약물 중독자의 수감을 비약물 중독자하고 이렇게 따로 하고 있는지 안 한다면 이유는 뭔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해서 나한테 좀 보고해 달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한다고 가서 배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나한테 보고해 달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대단하신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고통 중에 계신 아버지도 계시고 한데 보다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간담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